안녕하세요. 느리게 걷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지만 깊은 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혼자서 공원을 걷던 중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해가 질 무렵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바람은 서늘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깐 눈을 감았을 때 마음속에서 문득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왜 항상 내가 참아야 하는 걸까? 이 문장은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상처를 삼켜온 누군가의 마음에서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조차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상대를 배려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수록 묻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더 힘든 걸까? 어렸을 땐 착하면 복 받는다는 말이 정답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깨닫습니다. 세상은 모든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더 많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싫어. 나처럼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 통하겠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쉽게 오지 않았고 나의 친절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나의 착함을 이용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지칩니다. 말없이 참는 게 익숙해졌고 웃으며 넘기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말 나다운 삶일까?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무조건 착한 것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친절해선 안 되는지를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빌려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어릴 적부터 김 선생님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친 뒤에도 그는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들을 외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운 친구가 학원비를 걱정하자 그는 자신의 용돈을 쪼개어 건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했던 칭찬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역시 김 선생님, 참 착하다. 시간은 흘러 그가 40이 되었을 때도 착하다는 수식어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점점 무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결과 주말마다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가족과 보내야 할 저녁 식사 대신 야근을 대신해달라는 동료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다음번에도 김 선생님이라면 해줄 거야라는 기대만 남았습니다. 그 기대가 쌓이자 그는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옹졸한가? 어쩌면 내가 더 참아야 하나? 그런 날이 반복되던 어느 금요일 밤, 그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왜 나는 남들의 당연함 속에 갇혀 있을까?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느껴졌습니다. 그 균열은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착함이 정말 나를 위한 덕목일까? 아니면 남을 위한 편의일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가까워야 따뜻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 문장을 떠올리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가시를 꺾으면 상대는 안전하지만 자신은 온전히 상처를 받아냅니다. 그 상처가 쌓이면 결국 마음이 파이고 자존감이 허물어집니다. 첫 번째 교훈은 거리두기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어릴 적부터 정이 많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정은 따뜻하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끈으로 변합니다. 끈이 길어지면 매듭도 많아지고 결국 자신을 올가맵니다. 거리두기는 냉정함이 아니라 관계의 숨통을 터주는 작업입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이 한 문장이 얕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만듭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해의 한계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져도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저분도 힘들었겠지. 혹시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았나 보다. 이해는 상대를 너그럽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모든 이해가 선을 넘으면 자기 합리화가 됩니다. 그 합리화는 상처의 진짜 원인을 가립니다.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면 고통은
계속되어도 해답은 멀어집니다. 세 번째 교훈은 사람 같은 사람과 사람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갖춰도 타인의 친절을 계좌의 잔고처럼 인출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씩 선을 넘으며 상대의 반응을 살핍니다. 참아주면 한 걸음 더, 또 참아주면 두 걸음 더 들어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언제부터 불편했지? 처음엔 작은 모래알 같았던 무례가 시간이 흐르며 돌덩이가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메모장을 꺼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는 가볍게, 남의 실수는 확대, 고마움 없음, 권리는 주장, 달콤한 언어, 일관되지 않은 행동, 농담이라며 상처 주고 반응하면 예민하다 핀잔. 이런 문장으로 적힌 특징을 바라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젠 선을 긋지 않으면 내 마음도 선을 잃겠구나. 그날 이후 그는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부탁을 받으면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보고 알려드릴게요. 단호하거나 차갑지 않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효과는 컸습니다. 상대는 당연한 수락을 전제로 말하지 못했고 김 선생님도 숨을 돌릴 시간이 생겼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절을 시도했습니다. 이번 주는 어렵지만 다음 주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 자신의 일정도 지키게 해주었습니다. 상대가 정말 고마운 사람이라면 기다림에 감사했고 반대로 불편해하는 이들은 금세 드러났습니다. 다음 주 말고 지금 해줘야 하는데? 이런 반응은 그가 더 단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거절 연습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면 친절도 더욱 빛을 발합니다. 단단한 마음은 곧 존중의 기반이 됩니다. 타인을 존중하되 자신을 낮추지 않는 태도. 그 태도가 생기자 김 선생님은 전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억눌린 감정으로 친절을 강요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모임에서 봉사를 하고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친절은 선택이 되었고 필수가 아닙니다. 선택이기에 더 진심이 담기고 그래서 더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누군가는 예전보다 사람 같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엔 묘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착함이 사람을 무색하게 만들 수도 있었던 과거를 이제야 사람 냄새로 되돌린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친절을 누구에게 왜 주고 있는가? 내가 힘들어지는데도 참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친절은 나를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착함은 무조건 베푸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가 그 가치를 깨닫도록 거리를 두는 것임을. 그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작은 교훈입니다. 무조건 착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경계를 세워야 하는 이유를 말입니다. 우리의 친절과 배려가 상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끔은 친절이 상대방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착함이 좋은 것이라는 말이 언제나 맞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친절이 나를 지치게 하고 내 삶을 갉아먹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겐 선택적 친절이 필요합니다. 그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내 안의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한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존재라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에 휘둘리다 보면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 친절은 진심인가? 이 친절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타인을 위한 희생인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솔직함이 쌓여야만 건강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나를 아끼는 마음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내 마음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온전히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나를 해치는 관계에는 선을 긋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셋째, 내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친구에게도, 심지어는 낯선 이에게도 말입니다. 감정을 감추면 감정은 더 깊은 상처로 자랍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때
비로소 상대와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넷째,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겠다. 나는 나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겠다. 이 약속은 내면의 울타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나는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 타인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타인도 나를 존중합니다. 그 존중의 기반 위에서야 비로소 건강한 인간관계가 피어납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친절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나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진짜 착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도 많은 이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우리 마음속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잠시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살펴보세요. 마음이 복잡할 때는 작은 글씨로라도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 감정을 글로 적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씩 다독이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용기가 자라납니다. 그 용기는 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친절을 주느라 지쳐버린 당신께 전하고 싶습니다. 착함은 무기가 아닙니다. 착함은 나를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선을 넘지 않는 친절이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빛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면 쉬어가세요. 때로는 아니오라는 말도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바꾸고 관계를 지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사랑하겠다. 나는 나의 감정을 존중하겠다. 나는 사람 같은 사람들에게만 내 친절을 아끼지 않겠다. 그 다짐이 당신의 마음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피어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쳐갈 때까지 베푸는 친절은 결국 누구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제 작은 실천을 권합니다. 하루 끝에 일기를 쓰듯 오늘 받은 부탁과 오늘 거절한 일을 나란히 기록해 보십시오. 부탁을 모두 수락했다면 내일은 한 가지를 거절해 보십시오. 거절이 어색하다면 생각해 볼게요라는 시간을 삽입해 보십시오. 시간은 우리의 감정을 정리하고 상황을 객관화하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착하지만 내 마음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다. 나는 친절하지만 무례함에 침묵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 같은 사람에게만 전심을 다한다. 이 다짐이 익숙해질 때쯤 당신은 두 가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첫째,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곁에 남는다는 것. 둘째, 당신의 친절이 당신도 따뜻하게 한다는 것. 착함은 무기가 아닙니다. 착함은 빛입니다. 그 빛이 더 멀리, 더 오래 퍼지려면 먼저 당신 자신을 밝히는 데 쓰여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속삭이십시오. 고맙다. 그동안 많이 참았지만 이제 나를 위해 웃어주겠다. 그 웃음이 내일을 견디는 힘을 주고 또 다른 착한 누군가에게 멀리서 작은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지나치게 믿는 대신 자신을 더 신뢰해야 한다. 그 신뢰는 내면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정원은 꽃을 피우고 그 꽃에 찾아온 나비와 꿀벌도 평화롭게 머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울타리를 세우십시오. 그 안에서 핀 친절은 누구에게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퇴근길 전철 안에서 눈을 감으면 온종일 쌓인 말들이 마음속을 둥둥 떠다니는 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건넨 농담이었고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던진 부탁이었지만 그 말들이 모두 내 가슴에 눌려있는 듯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당신도 비슷한 무게를 안고 있나요? 우리는 하루 동안 수없이 친절해졌지만 정작 자신에게 건네는 친절은 미뤄두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 중간에 잠시 호흡을 고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당장 눈을 감을 수 없다면 살짝 시선을 내려도 괜찮아요. 코끝으로 공기가 스며드는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넷까지 세며 숨을 들이쉬고 두 박자 멈췄다가 여섯까지 세며 천천히 내쉽니다. 가슴에 얹혀있던 말들이 숨결을 따라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상상을 해봅니다. 한 번 더 들숨과 날숨 사이에서 괜찮아.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라고 속삭입니다. 이제 눈을 뜨면 주변 풍경은 그대로지만 마음속 풍경이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마지막 사연 한 편을 소개합니다. 경북 구미에서 살고 계신 박모 씨, 올해 65이 되셨습니다. 박 씨는 30년 넘게 한 동네에서 슈퍼를 운영하며 엄마 같은 이웃으로 불렸습니다. 얼마 전 새로 이사온 부모가 맞벌이여서 어린아이 둘이 저녁마다 슈퍼 앞에 서성였다고 합니다. 박 씨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컵라면과 삶은 달걀을 내주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감사합니다 하던 부모가 몇 달 뒤엔 인사를 잊어버렸고 1년쯤 지나자 박 씨의 호의를 마치 급식처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은 계산도 하지 않은 과자가 아이 손에 쥐어 있는 걸 보고 박 씨는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라면 한 그릇 아끼자고 이러는 게 속 좁은 짓일까? 그날 밤 박 씨는 종이 한 장에 글을 적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부모가 아니고 돈 없는 아이들을 돌보기로 계약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내 호의가 당연함이 되는 순간 아이들도 세상도 착함의 무게를 모르게 된다. 편지를 인편으로 전하고 싶었지만 이미 서운함이 커진 그는 자필 대신 마음에만 편지를 접어넣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은 더 이상 슈퍼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달 뒤 어느 봄날 부모가 새벽에 슈퍼 문을 두드렸습니다. 작은 꽃다발과 손편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움을 표현할 줄 몰라서 죄송했습니다. 박 씨는 이야기 끝에 한 줄을 적어보내왔습니다. 착함은 공짜가 아니었다. 공짜가 아닌 줄 알았을 때 비로소 서로를 살렸다. 사연을 들으며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나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깎아서 누군가에게 시간을 주고 있지 않은지 떠오르나요? 지금부터 3가지 질문을 조용히 마음속에 던져봅니다. 첫째, 오늘 받은 부탁 중 생각하면 미간이 저절로 좁혀지는 일이 있었습니까? 둘째, 누군가의 기분을 달래느라 내 휴식을 포기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셋째, 떠올리기만 해도 속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질문이 예라면 당신의 친절이 지나치게 외부로만 흐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친절은 강물이지만 둑을 넘으면 마을이 잠기듯 마음도 잠길 수 있습니다. 이제 강물의 둑을 단단히 세우는 구체적인 표현을 연습해 봅니다. 말은 짧고 부드러울수록 단호함이 오래갑니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 일정이 가득 차 있어요. 죄송하지만 어렵겠습니다. 농담이겠지만 저는 조금 불편해요. 제가 여유가 생기면 먼저 연락드릴게요. 이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문장을 입 밖으로 내기 전에 거울을 보고 연습해도 좋습니다. 표정이 미안함에 치우치지 않도록 대신 담백한 진심이 전해지도록 시선을 고릅니다. 혹시 거절은 곧 이별이라는 두려움이 생긴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설명해 주세요. 내 거절로 떠날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나에게 기대고만 있었던 관계다. 떠남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진짜 남을 사람은 남는다. 관계는 손바닥과 같습니다. 답답하다고 주먹을 쥐면 피가 통하지 않고 너무 벌려놓으면 힘이 빠집니다. 적당히 오므리고 펴는 리듬이 있어야 온기가 흐릅니다. 잠시 음악이 잔잔히 깔립니다. 기타 선율이 2마디 흐르는 동안 당신의 오늘을 떠올립니다. 잘한 일보다 모자란 일을 먼저 떠올린다면 이 시간만큼은 순서를 바꿔봅니다. 나는 오늘 피곤했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다. 나는 정중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쌓고 있다. 나는 나를 위한 친절을 배우는 중이다. 작은 다짐이지만 매일 밤 물처럼 쌓이면 바위를 도 깎습니다. 이제 엔딩을 향해 걸어가 봅니다. 사람을 좋아해서 더 자주 다치고 손을 내밀다 손끝이 시린 당신에게 3줄의 다짐을 남깁니다. 첫째, 나는 착하지만 이용당하지 않는다. 둘째, 나는 친절하지만
무례에는 단호하다. 셋째, 나는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 같은 사람에게 전심을 다한다. 이 다짐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정원은 꽃을 피우고 그 꽃에 찾아온 나비도 안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지나치게 믿는 대신 자신을 더 신뢰해야 한다. 오늘 밤 그 문장을 마음 깊은 곳에 내려앉혀 봅니다. 당신이 당신을 더 신뢰할 때 당신의 착함은 비로소 빛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빛이 당신을 비추고 또 다른 착한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기를. 끝으로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삶도 없습니다. 때문에 완벽해지려고 애쓰다 지치기보다는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조금씩 성장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약점과 부족함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품고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은 완벽함보다 진실함이 더 큰 가치를 지닌 법입니다. 조금씩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요. 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사랑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지혜로운 이야기의 길을 함께 걷는 따뜻한 발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